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수 대통합하자. 통합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잘못은 일단 차후로 미루고 인적 쇄신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황 대표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을 하자 한 것은 말이죠.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한국당이 위기감의 발로. 누구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다. 국민은 보수는 대통합하여서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 시장, 경제, 우파를 다시 살려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새롭고 4차원의 시대에 맞이해서 새롭고 미래로 가고 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통합을 하려면 일단 우파 보수 중도부터 통합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찾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시 쪽에서 선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국민으로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죄를 물을 사람은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그죠? 황교안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갖다가 제가 논평가나 비평가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일반인으로서 썰을 풀겠습니다. 논평을 하겠습니다. 황교안의 대로는 이런 것입니다. 거시적인 건 이런 거예요. 통합하자.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광화문 광장의 민심은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범자유민주 세력에 분열하지 않고 온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염원이었다.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거시적인 거죠. 그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와 황교안이와 한국당, 자유우파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독선적이고 무능한 좌파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우파 정치인 모두 스스로에게 정치적 실패의 책임을 묻는 성찰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이게 통합의 대의 명분은 잘 갖고 나온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랬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필요하고, 그죠? 총선 가면 이거 문재인 정권의 독재라는 말을 들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는 친박이나 반박이나 다 책임이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그랬죠. 탄핵을 갖다가 찬성한 사람들은 62적이라고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시대를 잘못 읽었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악질적이고 악랄한 것을 몰랐었다는 거고, 이렇게 나라를 파괴시킬 줄 몰랐었다는 거고, 그래서 일부는 한국당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바미당에서 문재인 제거를 위해서 한국당보다는 덜하지만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지 않은 실질적인 친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과정에서 뭐 했어요? 투표만 탄핵 찬성 안 했다 뿐이지 막은 적이 있습니까?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저항 안 했죠. 문재인 정권에 탄생하고 나서 그때야 박근혜가 탄압받는 걸 보고 무기징역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걸 보고 그때야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일반 시민이지만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면 이제 큰일 난다. 우파는 완전히 괴멸될 것이며 중도도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한국당 자체가 와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박근혜는 계속 만해사냥을 당할 것이다. 문재인은 그렇게 공산적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탄핵은 막아야 됐었죠. 막아야 됐는데 친박들은 막지도 못했고, 탄핵 찬성파 반박들은 국민이 그걸 의도를 착각한 거야. 그래서 탄핵 찬성을 던졌어. 그 사람들도 진짜 잘못했어요. 탄핵 찬성한 사람들도. 탄핵 반대한 사람도 막지도 못한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론이고, 국민이 요구하니까 일단은 문재인을 제거하고 해서 통합하라. 보수, 중도, 우파는 통합하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황교안이가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를 제안했다. 한국당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적쇄신을 하겠다. 그 다음에 황교안이 내가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 n분의 1로 가겠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때 가면 정치적인 정치적인 투쟁에 의해서 황교안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운을 뗐어요.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 탄핵은 일단 총선을 이기고 논하자. 이게 이 정도가 이제 강론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황교안 대표가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 게 뭐냐 하면은 상대가 둘 있죠. 바미당의 과거 새누리당 세력.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하고 홍문종이는 안 돼. 홍문종이는 안 돼. 제가 전번에 홍문종이 안 된다 찌그러지으라 그랬더니 막 심각한 막 입에도 담지 못한 욕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홍문종이는요 지금 사학 비리에서 벌써 국민들한테 불임을 받았어요. 사학 비리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러면은 바미당은 우공당인데요. 우공당은 한 명입니다. 조원진하고 두 명이죠. 조원진하고 또 누구죠? 홍문종이 있는데 이 우공당을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고 박근혜 탄핵의 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해요. 저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리더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왜 조원진이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하고 한국당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세를 따라서 일단 우리가 정권을 찾아야죠. 정권을 찾아서 일단 문재인 정권을 제거해야죠. 태극기 부대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365일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대세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고 일단은 정권을 찾아와서 그때 하시라 이거죠. 그때 자기 지분을 갖다가 한국당 태극기 부대원들의 지분을 요구하시라 이거죠. 누가 극우라 그럽니까? 누가 극우라고? 극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애국자예요. 자, 그러면 바미당과 우리공화당인데 바미당 쪽에 쉽게 말해서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바미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꽤 많아요. 4, 5%는 되니까 5, 6%, 7%까지도 가죠. 물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유승민이 지지하는 사람인데 불러들여야 됩니다. 불러들여가지고 탄핵은 나중에 묻자. 일단 정권 찾고 나중에 물으라 이거예요. 불쏘시개도 써야 됩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우당탕탕 한국당에 있는 고인물과 바미당에 있는 고인물이 있어요. 정병국이가 언제까지 그 개혁 인사야? 정병국이가 솔직히 말해서 몸으로 투쟁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불러들여가지고 지들끼리 리더들끼리 중간 리더든지 상위층 리더든지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거기서 n분의 1로 해야 돼요. 일단 통합시켜야 돼요. 통합시키고 깨부시고 못 나옵니다. 깨부시면 다 죽어. 통합한 다음에. 그래서 유승민이 하는 말이죠. 탄핵의 강을 건너면 돼야 하겠다. 탄핵은 나중에 묻자. 우리도 잘못했다. 일단 유승민을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이가 그리고 유승민이가 보수를 재건한다는 진정성이 있으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의 정책 통합을 하겠다. 이 통합기구에서 논의하자. 물밑에서 하지 말자.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하자. 이게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정치인으로서의 모양이 덜 갖춰진 거예요. 그냥 유승민이 만나고 조원진이 만나가지고 3대1 담판하면 돼.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통합기구를 만들자. 들어와라. 거기서 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정치인의 역량이 황교안 씨가 덜 나온다는 거죠. 그냥 만나. 유승민하고 만나고 황교안이가 만나고 조원진하고 만나고 뭐야? 불만들이 뭐야? 우리 셋이 불만들이 뭐고 우리 셋이의 공통 추구 가치가 뭐야? 문재인 제거 아닌가? 그리고 당신도 우파고 당신도 우파고 우리도 우파야. 당신도 보수고 나도 보수야. 그러면 계획을 하자. 뭉치자. 간단 명료하게 해야 돼요. 셋이 만나야 돼요.
통합기구 설치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통합기구를 설치하자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국민들이 쇄신 요구, 인적 쇄신 요구나 황교안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가하니까 돌파구로서 오늘 통합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던졌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고. 조은진도 들어가고 또 누구야? 유승민도 들어가서 썰전을 하라고. 나오지 말라고. 큰 대회에서 뭉치고 자잘한 건 이기고 나서 싸우라고. 이기고 나서 지분도 요구할 거면 이기고 나서 지분 요구하라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게 12월쯤 가면 아마 결판이 날 텐데 11월 가면 결판 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 자꾸 쓸데없는 말 나오게 하면 한국당에서도 쓸데없는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공화당이야 지금 아기밭이 있어가지고 계속 뭐 오적을 갖다가 정리하라 이러는데 정리해야죠. 오적 중에서 한 명은 누구예요? 김문성이는 출마 안 한다 그러잖아요. 벌써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유승민이 같은 경우가 참 좋은 것이 그럼 유승민이도 와가지고 서울 험지에서 출마하든가 경북 말고 서울에서 출마하든가 그리고 바람을 좀 일으켜 주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백의 종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 나는 대신에 다른 바른미래당 친구들은 출마하게 해달라. 이준석 같은 젊은이를 출마시켜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험지에 출마해야 됩니다. 그 비례대표 가지고 안 됩니다. 비례대표 하다가 무조건 져요. 무조건 집니다. 비례대표 하면은. 왜? 이낙연이는 나올 것이고 임종석도 나올 것이고 쟤네들 말이죠. 더불당 차기 주자들은 그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 선출직의 국회의원에 다 도전할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이도 종로는 모르더라도 대구 경북은 나가지 말고 부산도 나가지 말고 부산은 몰라. 대구 경북 나가지 말고 서울과 경기권에 상교안에 출마해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출마해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봐줄 거예요. 근데 출마 안 하고 비례대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이 안 가고 손이 안 갈 겁니다. 죽으려고 그래야지 살지 살려고 그러면 죽어요. 그게 정치인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자, 유성민이도 이제 좀 그렇게 해보고 있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황교안이도 일단 운을 떴으니까 맏형 아니에요, 맏형. 한국당이 재산으로는 맏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질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한 재산으로 맏형입니다. 그런 맏형이 했으니 그 바른미당 그런 데 들어가서 바른미당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의견을 게시하고 좋은 의견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둘 다 죽어. 특히 바른미당 죽어요. 일단 황교안이 던졌으니까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른미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반반인 것 같아요. 하자. 통합 의지를 받겠다 우리도.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바른미당 의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인재영입 논란이나 인적 쇄신이 안 되고 황교안의 리더십이 딸리니까 국려지칙으로 갑자기 한 해견이다. 그것도 일리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라고 바른미당 애들은.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밖에서 자꾸 그래. 그 다음에 정병국 의원도 메신저 체인지가 필요하다.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메신저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정병국이도. 솔직히 말이죠. 정병국이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명박한테 울뚝하게 하면 되는 것뿐이 더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있지만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야지. 행동으로. 이럴제 행동으로 안 보여주면 문재인 정부 퇴진을 원하잖아. 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잖아.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다시 자유우파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가져오자 그러잖아. 우파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먹고 살게 해다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 메신저 어떻게 어려운 말을 써. 만나시라고. 황교안하고 유승민하고 일단 만나시라고. 조은진도 만나라고. 만나가지고 형아우 하든지 형아우는 못해. 셋 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대의를 논하라고.
그래야지 국민이 좀 편하고 말이지. 왜 자꾸 국민들을 고생시키는지. 그거를 자유한국당 깃발 내려도 돼요. 돼요, 그거. 이게 뭐야, 이게 햇불이 아직까지. 4차 혁명 시대 21세기인데. AI가 움직이는 시대에. 자, 그렇습니다. 좀 길어지는데요. 이걸 좀 원고는 많이 뽑아놨는데 핵심만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TV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